성도겸은 형수인 옥태영을 위해서 형 성윤겸을 찾아 나섭니다. 반드시 멱살이라도 잡아 끌고 오겠다며 도끼를 데리고 떠난 길가에서 형과 똑같이 생긴 천승위를 운명처럼 다시 만납니다. 도끼도 성도겸도 천승위를 보자마자 성윤겸으로 오해를 하지만 그가 친형이 아니라는 걸 알고 형을 찾아 나서죠. 천신만고 끝에 형을 만나지만 예전의 성윤겸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형수 옥태영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성도겸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성도겸은 천승위를 찾아가 형 노릇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형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외모가 쌍둥이처럼 비슷한 천승위가 성윤겸으로 대신 살면서 옥태영의 남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은 성공할까요? 성윤겸의 어깨에 있는 소수자 표시 문신을 없애기 위해 불로 살을 지지는 고통까지 감수하며 천승위는 성윤겸이 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평생을 거쳐 사랑하는 구더기가 7년째 과부 아닌 과부살이를 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이제는 온 마을의 강요에 못 이겨 진짜 과부가 되어야 하는 지경이 이르렀으니까요. 구더기를 위해 명예도 부도 권력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정체성도 다 버리고 타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천승휘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인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천승휘는 죽어야 합니다. 전기수 천승휘로 살았던 송씨 집안 장남 송서인으로 살게 될 삶 모두를 전부 내버리고 오로지 구더기의 남편 성도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석이를 시켜 구더기에게 천승휘의 죽음을 알리죠. 구더기는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 리 없는 구더기 옥태영은 사랑하는 천승휘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도 위험한 일을 도모하게 된 저변에는 새로 청수연에 부임한 현감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데다가 탐욕스러운 현감은 청수연에 과부를 만들어 연료문을 세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과부로 만들 적합한 사람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그 입맛에 딱 맞은 사람이 옥태영이었죠. 벌써 7년이나 남편이 집을 나가 밖을 떠돌며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시오. 갑작스러운 현감의 호출에 옥태영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새로운 현감이라는 작자가 뜬금없이 시신을 내어 놓으며 성인겸이라고 우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윤겸의 시신이 아닌 이유는 오른쪽 어깨에 문신 자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태영은 남편의 시신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탐욕에 눈이 멀은 현감은 그럴 리 없다고 합니다. 결국 시신의 신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신이 반드시 옥태영의 남편 성윤겸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이를 마무리 지을 심산입니다. 현감의 꽁꽁이 속이 그대로 보이는 장면이지요. 이성적이고 명확한 옥태영의 주장은 권력과 성과에만 집착하는 교활한 현감 앞에서는 도통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대부 여인의 운명을 거부하는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다며 옥태영은 매도당했죠. 현감은 그녀에게 과부로서 살아갈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과부가 자결하면 나라에서는 연료문이라는 허울 좋은 명예를 하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부인 상태로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 계략을 세우는 사람은 차미령의 엄마인 송씨 부인입니다. 송씨 부인은 자신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하나뿐인 아들이 자결한 것이 모두 옥태영 때문이라고 믿으며 오로지 복수할 날만을 위해 살아온 잔인하고도 불쌍한 여자입니다. 복수의 도구로서 자신의 딸을 이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송씨 부인. 딸 차미령은 엄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옥태영을 미워하며 복수하게 만듭니다. 옥태영의 환심을 사며 접근한 차미령. 결국 시동생인 성도겸과 혼인 후 송씨 부인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신혼방에 저주 인형을 숨겨둡니다. 그것이 옥태영의 짓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과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하나뿐인 동서를 모함하는 나쁜 여자로 소문이 나면서 옥태영은 여러모로 곤경에 처합니다. 차미령은 처음엔 어머니를 믿었지만 막심이어 옥태영의 대화 속에서 죽은 도령과 백이와의 관계를 알게 되며 엄마인 송씨 부인의 잔인무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엄마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 차미령은 옥태영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어느 날 밤 무례한들이 옥태영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보쌈하려 합니다.
이들은 과부를 납치하여 간음하고 죽이려는 잔혹한 무리이며 그 배후에는 현감과 송씨 부인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옥태영은 이들의 음모를 직감합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분석했고 곧장 참군 나리에게 연통을 넣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결단력은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참군은 옥태영의 연통을 받고 신속히 병력을 움직여 무례한들이 그녀를 납치하기 전에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일망타진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송씨 부인과 현감의 음모 역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 미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태영의 침착함과 지혜는 사건을 더 큰 음모를 밝혀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금광을 캐려다가 옥태영의 활약으로 전부 다 몰수당한 박준기 일당과 그때 매를 맞아 애꾸눈이 된 부하에게 알려집니다. 박준기는 현감을 불러들여 옥태영에게 복수를 하려 합니다. 한편 차미령은 그동안의 일을 사죄하며 옥태영의 집을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옥태영은 오히려 차미령을 위로합니다. 옥태영을 향했던 미움이 더 이상 갈 곳을 잃었다고 말하는 차미령에게 옥태영은 그 헛헛한 마음을 자신이 사랑으로 채워주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차미령은 집안의 몰락으로 남의 집에 양녀로 가게 되면서 어린 나이부터 미움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 옥태영은 차미령에게 손을 내밉니다. 비록 그녀의 엄마인 송씨 부인은 서슬퍼런 눈으로 옥태영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부리지만 그와는 별개로 차미령에게 진심으로 대합니다. 이렇듯 과부와 연료문에서 촉발된 사건은 결국 현감이 외지부 사무실을 박살내버리고 집기류와 문서를 모두 불사름으로써 옥태영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항하는 옥태영은 끝내 현감의 명령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현감은 옥에서 죽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그럼 연료문이 세워질 테니까요. 그러나 구더기처럼 질긴 생명력을 가진 옥태영은 감옥에서 끝끝내 살아남습니다. 그녀는 상복을 입고 남편의 3년상을 치를 준비를 시작하며 수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이것은 곧 외지부로서 활동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로서의 삶을 강요당하며 모든 자유와 활동이 제약되는 현실에 맞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인겸으로 변신한 첫사랑 천승휘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듯 보입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옥태영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사회적 억압에 대한 반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천승휘의 등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그가 직면해야 할 수많은 갈등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9화에서는 옥태영과 천승휘 그리고 송씨 부인의 음모가 한층 더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겸으로 변한 천승휘의 귀환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의 복수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천승휘는 옥태영을 구해내고 그녀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옥태영은 자신의 신념과 존엄을 지키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펼쳐질 그들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